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2025년 하반기 제주항공 객실 승무원 채용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제주항공 서류 통과가 최종 합격만큼 어렵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서류 합격률이 10%가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그만큼 이 자기소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제주항공만의 독특한 자기소개서, 위키 인물백과 스타일 3인칭 작성법 이거죠. 네, 맞습니다.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오늘 이 형식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합격 전략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생각만 해도 약간 머리가 아픈데요. 우선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짚고 갈까요? 지원 기간이 6월 30일부터 7월 10일 목요일까지. 네, 근데 중요한 게 마감 시간이요. 아, 맞다. 저녁 6시 정각이더라고요. 밤 12시가 아니고요. 이거 진짜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마감 시간은 정말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새로운 채용 플랫폼을 사용하고 또 AI 역량 검사, 이것도 포함됐다는 점 알아두셔야 해요. 아, 그 AI 역량 검사요? 이게 그냥 인성 검사랑은 좀 다른 거죠? 지원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조금 다르죠. 단순 인성 검사를 넘어서서요.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좀 다각도로 보려는 거예요. AI 자기소개나 상황 판단 질문 같은 것도 있고요. N백 게임 같은 거는 이제 단기 기억력이나 집중력, 하노이탑은 문제 해결 능력, 이런 인지 테스트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특히 항공사는 팀워크나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볼 가능성이 커요. 그렇군요. 처음이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모의 테스트 같은 걸로 미리 한번 감을 익혀두시는 게 좋겠죠? 아,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면접이 주말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좀 부담 없이 도전해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런 배려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이죠. 3인칭 자기소개서. 나는이 아니라 그는, 그녀는 또는 자기 이름을 써서 객관적으로 쓰라니. 아니, 왜 이런 방식을 쓰는 걸까요? 좀 특이하잖아요. 그게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객관화 능력, 이걸 보려는 거죠. 자기 객관화요. 네, 자신을 얼마나 좀 냉정하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 있나, 이걸 평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문장력이나 지성, 그 사람의 센스 같은 걸 보는 거죠. 지원자의 신뢰도를 파악하려는 의도도 있고요. 이게 약간 면접 전에 스스로 자기 공식 프로필을 만드는 느낌이랄까요? 아, 프로필이요? 네,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처럼 객관적으로 소개하면서 강점을 딱 부각시키는 거죠. 일종의 퍼스널 브랜딩 역량을 미리 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래서 쓸 때는 막 감정에 호소하거나 추상적인 표현보다는요, 구체적인 사실, 경험 위주로, 가능하다면 수치를 좀 활용해서 담백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잘 쓰면 진짜 그 낮은 서류 합격률을 뚫는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비장의 무기. 좋습니다. 그럼 각 항목별로 어떻게 써야 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항목이 150자 내외의 개요인데 짧지만 인상이 확 남아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뒤에 나온 2번, 3번, 4번 항목 내용 중에서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 이미지나 키워드를 딱 뽑아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헤드라인 같은 거죠. 헤드라인이요? 네. 예를 들어서 도전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홍길동은 익숙함에 안주하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에 과감히 도전하며 성장해온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시작할 수 있겠죠? 아하, 임팩트 있게 시작하는 거군요. 두 번째는 입사 전 학창 시절 및 사회 경험. 이건 천재까지 쓸 수 있네요. 경험이 많아도 그냥 나열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핵심은 연결이에요. 경험들을 그냥 쭉 늘어놓는 게 아니고요. 학창 시절 경험은 사실 직무랑 직접 관련 없어도 괜찮아요. 아, 정말요? 네, 그 시기에는 가치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일에서 즐거움을 느꼈는지, 아니면 성취감을 얻었던 순간이라든지 그런 태도의 변화 같은 거 좀 진솔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반면에 사회 경험은 좀 더 명확하게 객실 승무원 직무 있잖아요. 고객 응대나 팀 프로젝트 아니면
돌발 상황 대처 경험 같은 것들, 이런 거랑 연결고리를 딱 만들어야죠. 연결고리? 네. 특히 요즘에는 그냥 서비스 잘하는 사람보다는 좀 안정감 있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감을 보여주는 쪽으로 서술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주항공의 그 세븐시 스피릿 같은 거 있잖아요. 협력, 코오퍼레이티브나 도전, 챌린지 같은 가치랑 연결하면 더 설득력 있겠죠? 그리고 천자니까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한 두세 개 에피소드로 나눠서 소제목을 달아주면 읽기가 훨씬 편해져요. 오, 소제목. 좋은 팁인데요. 자, 세 번째 항목. 입사를 위한 특별한 노력. 이건 뭐 스펙 자랑하라는 건 아닐 테고 진짜 노력을 보여줘야 할 텐데 어떻게 좀 다르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객셀 승무원이 그냥 서비스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전 전문가라는 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안전 전문가? 네. 그러니까 어학 점수나 자격증 같은 정량적인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랑 같이 안전교육 이수 경험이라든지 위기 상황 대처 훈련 경험, 아니면 뭐 평소에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경험 같은 거, 이런 안전 관련 역량을 구체적으로 어필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냥 스펙 나열이 아니라 경험이랑 연결해서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노력들이 실제 기내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걸 연결해야죠. 예를 들면 고객 불만 처리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단순히 응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기내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승객들을 안심시키는 침착한 소통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요. 결과 자체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뭘 배우고 느꼈는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함께 보여주는 게 좀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어요. 와, 이것도 깊이가 있네요. 마지막 항목이 여담인데 자기관리, 습관, 취향. 이건 좀 가벼워 보이는데요. 이것도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오히려 여기서 지원자의 매력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요? 네, 제주항공 기업 문화가 좀 창의적이고 밝고 에너지 넘치고 뭐랄까 흔히 말하는 끼 있는 인재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미션을 생각해 보세요. 여행의 기대 이상을 충족시키고 기억에 남는 감동을 선사한다. 이런 걸 할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동을 선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너무 막 교과서적인 자기계발 이야기보다는 자신만의 개성이 좀 드러나는 취미나 습관, 관심사 같은 걸 좀 재미있게, 위트있게 풀어내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요? 그냥 독서가 취미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약간 구체적으로 저는 주기적으로 제 감정 사전을 업데이트하는데요. 각 감정에 어울리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걸 좋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오, 훨씬 흥미로운데요? 네, 뭔가 좀 구체적이면서도 개성이 딱 드러나잖아요. 이걸 읽고 면접관이 이 사람 우리 팀이랑 같이 일하면 재미있겠다, 잘 어울리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게 목표예요. 이야, 자기소개서 항목 하나하나가 정말 다 의미가 있고 전략이 필요하네요. 오늘 제주항공 객실 승무원 채용, 특히 그 어려운 3인칭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나를 객관적으로 보면서도 제주항공이 원하는 그 개성, 에너지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내는 거겠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10년 뒤에 내 이름으로 된 위키백과가 있다면 그 첫 줄에 어떤 내용이 쓰여 있기를 바라는가? 10년 뒤 나의 위키백과 첫 줄이라.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스토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그래도 나는 이 3인칭 자소서 너무 어렵다, 도저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쵸. 처음엔 다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뭐 브릿지인 자소서 컨설팅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살짝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네, 뭐든 막힐 때는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도전에 조금이나마 좋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